안녕하십니까, 주정민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주권자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각 정당의 후보들을 모시고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서구갑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 미래통합당 주동식 후보, 그리고 민생당의 김명진 후보,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초청 토론 기준에 따라 세 후보를 초청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초청 토론은 광주 CBS, 무등일보 뉴시스, 그리고 KCTV 광주방송, CNB 광주방송의 공동 주최로 지금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후보들을 소개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후보들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기호순으로 배치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송갑석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주동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주동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3번 민생당 김명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은 새 후보에게 묻는 공통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후보 간에 서로의 의견을 묻고 답하는 상호 토론, 그리고 각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들과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정해진 발언 순서와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토론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갑석 후보부터 모두 발언해 주시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민 여러분, 4월 7일 어제는 세계 보건의 날이었습니다. 인류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세계 보건의 날을 보냈습니다. 이 우울하고 역선적인 날, 한 줄기 빛처럼 반짝이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 WHO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5월에 열리는 세계 보건총회의 기조연설을 부탁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대응에서 보인 대한민국 정부의 포괄적 대응과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화자찬을 늘어놓자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내외의 온갖 비난과 압박 속에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개방성과 민주성과 투명성이라고 하는 코로나 대응의 3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 원칙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성공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의 대응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들의 투철한 직업정신과 희생정신이 있었습니다. 제 일처럼 나서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빛나는 정신도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합시다. 네, 이어서 주동식 후보 차례입니다. 모두 발언해 주시죠. 저는 광주가 반기업, 반시장, 반대한민국 정서를 버리고 대한민국 발전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저는 보수 진영을 향해서도 호남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를 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메시지를 줄곧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 광주에 대해서도 이런 충고를 할 자격이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광주는 80년대에 묶여있는 도시입니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미명 아래 비극을 기리는 제사가 마치 본업처럼 되었습니다. 운동권들이 5.18과 민주화를 내세워 생산과 상관없는 시설과 행사를 만들어내 예산 뜯어내 무의도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할 기미만 보이면 온갖 명목으로 반대운동에 나서고 목소리 큰 사람들만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피하는 도시,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됐습니다. 재정 자립도 전국 최하위에 청년 인구는 해마다 5,000명씩 빠져나갑니다. 일할 사람들은 사라지고 예산 뜯어먹는 사람들만 늘어납니다. 정치인들은 광주의 분노와 한을 이용하려고 보수 세력과 기업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와 호남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광주와 호남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민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광주의 미래 주동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김명진 후보 차례입니다. 모두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구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위기로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국밥집으로 유명한 양동시장 하나식당도 매출이 반토막입니다. 금호월드, 전자상가, 혼숙가게, 악기점 매출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시장과 상가에 손님 자체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로 온 세계가 이제 한국은 망했다라고 할 때 뛰어난 리더십으로 최단 시간에 IMF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밤 11시, 12시까지 실업률 대책을 마련하고 외환 상황을 챙기고 할 때 저를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들도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밤을 새웠습니다. 당시의 열정과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위기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일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2년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 청와대, 국회, 여야 정당, 공기업 등에서 국정 전반을 경험하고 안목을 길러온 준비된 국회 일꾼, 국회 전문가입니다. 준비된 국회 일꾼, 국회 전문가가 이제 광주의 일꾼,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어서 IMF 극복하는 데에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 IMF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뉴 DJ 정치인으로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네, 새 후보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새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유권자들의 관심과 정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후보들의 공약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의 대표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동식 후보께 답변 시간 2분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를 교육 프리존 자유지대로 만들겠습니다. 광주는 산업화에서 소외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굴뚝산업 유치해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지식산업에서 앞서가야 합니다. 자사고를 유치하고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적용이 가능한 학교 설립을 자유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교육혁신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광주 원래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 매우 좋습니다. 고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전국의 인재를 광주에 유치해서 호남의 우호적인 미래 국가 지도자로 양성하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와 교사 선택권을 돌려주고 교사들에게도 학생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또 경제민주화를 폐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화란 이름을 붙이니까 경제민주화도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정치화하자는 논리의 다름 아닙니다. 기업 활동을 올가매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만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깡패 노조들의 막장직도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경제민주화라는 그럴싸한 미명 아래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온갖 부작용만 늘어나고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는, 그 대신 경제를 자유화하는 그런 헌법적 조항을 개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지역별 유연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의도와 달리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없앴습니다. 특히 광주와 호남처럼 경제 체질이 약한 곳에서는 폐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자영업이 몰락하고 알바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 경제와 일자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명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광주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가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 주도로 광주 군공항을 조기 이전해서 전남 상생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30만의 주민 소음 피해, 또 국가보상법 제정으로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부담이 됩니다. 개발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그리고 저기 마륵동 탄약고 이전, 고도 제한, 이런 문제들이 모두 얽혀있는 광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 치 앞도 전진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책임 회피, 직무이기가 심각합니다. 2016년에 이미 광주공항은 이전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을 내리고도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그런 어떠한 설득 노력도 또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광주 전남의 미래를 위한다면 이 사업은 더 이상 표류돼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가 앞장서고 광주와 전남의 지도자들이 대승적인 결단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저는 첫째,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예비 이전 후보지 해당 지역의 단체장 그리고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회의원들이 모두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죠. 군공항 이전 절차를 신속화하는 법안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전 주변 지역 사업비로 책정된 4,500억 반드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송갑석 후보 답변해 주시죠. 어제와 내일을 잇는 정의로운 미래도시 에이스 광주라는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8 역사를 바로 세우고 광주 정신을 세계화하기 위해 5.18 역사 왜곡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명실상부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로 만들겠습니다.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를 반드시 광주에 유치하겠습니다. 이제 에이스 광주의 A입니다. 광주의 미래 산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 인공지능 산업입니다. AI 인공지능 산업을 1조 원 규모로 확대시키겠습니다. AI 인공지능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서 지역의 유망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스 광주의 C, 컬처, 문화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에 투자 진흥 지구를 확대하고 관광 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었던 CT 연구원을 반드시 광주에 유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 광주의 E, 에너지 산업입니다. 광주 에너지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2단계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에너지 산업 규제 자유 특구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공대가 2022년에 기어이 개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구의 핵심 공약으로 청년 창업 중심 도시 서구를 준비했습니다. 벤처 창업 지원 캠퍼스 조성을 비롯해서 민간 지도에 AI 스타트업 조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창업과 투자가 선순환돼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청년들의 창조적 에너지가 넘치는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갑 지역구는 광주 최대의 상권 지역으로 상무지구, 양동시장 등 유동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제 주체들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이어서 그만큼 경기 유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기반 시설이 열악한 광주 경제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경기가 공황에 빠졌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직격탄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은 우리 방역 현장에 의료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의료진들의 헌신이 환자들을 구하듯이 적극적인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 상공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운영자금 확대, 그리고 대출금리 인하, 그리고 이자가 있는 걸 납부를 유예하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런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서
생계위기와 자금 압박이라는 이중 부담을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에 적시에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되겠죠.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 창구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게 우리가 모두 초유의 경험 상황 아니겠습니까? 창구 직원들이 매뉴얼이 불명료해서 굉장하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이런 애로를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일선에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자의성을 좀 재량을 가지고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 확대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농산물 시장, 음식점 그리고 골목 상가 등의 선 결제하는 착한 소비 활동, 그게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송갑석 후보 답변해 주시죠.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광주 자영업자의 비율은 22.1%에 달합니다. 무려 16만 6천 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당장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바로 자금이 지원돼야 됩니다. 즉각적인 지원책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32조 원의 자금 지원, 그리고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긴급 자금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총 2,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6조 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 발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보증을 서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몰려가지만 그것을 보증시켜 줄 수 있는 기관에서는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인원 때문에 직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에서도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과실에 따른 책임 소재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금융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즉각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권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면책 조항을 부여해서 금융권의 재량권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시기와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을 수 있는 일을 2개월, 3개월 후면은 아무리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고 할지라도 막을 수 없을 지경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몇 주 전 마스크 사태에 있어서 초반이라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차츰차츰 풀었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병목 현상도 이제 곧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동식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역시 2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문제가 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 이 자영업 소상공인 문제는 정말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골목 상권 보호 그리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모두 소상공인 죽이는 정책입니다. 규제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못하고 소상공인들끼리 무한 출혈 경쟁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중에는 수입이나 노동 조건이 중소기업 종업원보다 열악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최상의 대안입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접고 기업에 들어가면 다른 소상공인들의 고객이 됩니다. 소상공인들은 고객과 매출이 늘어나서 중견업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골목 상권 보호,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등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규제로 이익을 보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대목꾼들입니다. 대기업이 투자한다 하면 머리띠 두르고 반대 투쟁하고 결국 이권을 챙깁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 반대 때문에 표류해왔던 광주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운동권들 무의도식을 위해서 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멀쩡한 청년들이 제 젊은 시절에, 우리 젊은 시절에 별로 관심 없었던 일자리에 몰리고 가능성도 없는 벤처 창업에 몰리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좌파 운동권들이 경제 민주화한답시고 대기업 활동 규제하고 경제를 정치화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면서 왜 대기업에 투자한다면 길을 쓰고 막습니까?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입니다. 이런 대기업 투자를 막는 억지를 깨트리지 못하면 소상공인 문제, 청년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갑 후보자 초청 토론은 광주 CBS 무등일보, 뉴시스, KCTV 광주방송, CNB 광주방송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진행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후보자들께서 상대 후보를 지정해 의견을 묻고 답하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1분 30초 동안 질문을 하고 상대 후보도 마찬가지로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시면 됩니다. 먼저 송갑석 후보, 토론할 후보를 지정한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동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저의 경험을 토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국면에서 당시 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서 광주 5대 산업계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5G망 구축의 필수인 광 트랜시버라고 하는 것을 생산하는 광주의 어떤 기업의 민원을 듣게 됐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매출액이 2천억이 넘을 정도로 국내 최고의 광통신 회사입니다. 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부품이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되었기 때문에 국산화가 절실한 시점이었습니다. 마침 그 기업은 지난 15년 동안 자체적으로 200여억 원을 투입을 해서 국산화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 인력이 부족해서 마지막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인력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애타는 호소였습니다. 저는 산자부 장관과 중기부 장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결국 그 일을 이뤄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저는 공공과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께서는 이 앞전 토론에서도 그렇고 AI와 같은 사업에 있어서 민간이 알아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예를 기반해 봤을 때 여전히 그런 견해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이 민간이 협력해 가지고 어떤 그 성과를 낸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주로 80년대 그리고 늦어도 90년대에 집중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위 한국의 기업들의 민간 기업들의 역량이 워낙 낮아가지고 그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 기술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을 성공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TDX 전전자 교환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죠. CDMA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 점점 민간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조금이라도 어떤 그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미치겠다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떤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연구개발에보다는 정부가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온갖 이 서류 작성하고 그거 맞추는데 돌아버릴 정도라고 실제로 연구개발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그 민간 기업에 그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 기업의 이 말씀을 들어보신 경우라면은 제 말이 사실한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정부 지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정부가 지원하면서 공무원들이 그 규제의 칼날을 쥐고 휘두르는 방식은 저는 더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들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상호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동식 후보께서 토론할 후보를 지정한 다음 질문해 주시죠. 예, 여기 그 아까 이제 송갑석 후보님께서 이 WHO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운 성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WHO를 다른 말로 CHO라고 부르는 거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아니라 중국보건기구란 이야기, 그런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기구거든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만큼 이번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 이거 그 WHO가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사전에 이 팬데믹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이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WHO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WHO의 이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 WHO에 중국 자금이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함께 같이 좀 짝짝꿍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응을 잘해서 초대를 받았다. 저는 좀 약간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을 잘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의사와 이 의료진들이 대응을 잘했는데 거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많은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WHO가 원하는 거, 전 세계 국가들이 원하는 건 그 데이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얻어진 데이터를 달라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응을 잘했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WHO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제 기구들은 국제적인 힘의 논리에 따라 어느 정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우스갯소리로 CHO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CHO 이전에 UHO일 때도 있었습니다. 미국 중심이죠.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WHO가 전체적인 기조를 중국에 휘둘린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함께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고 하는 원칙 하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했었던 자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버텨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희생적인 의료진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강도 높은 사회 거리두기가 높은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국제적인 연대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앞선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검진 시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야 하는 것이 또 새로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들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상호 토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김명진 후보께서 상대 후보를 지정해 질문해 주시죠. 송갑석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정책 대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건 뭐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청년들이 일자리를 염원하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의 그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파기선언으로 좌초위기에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불참은 정부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자까지 한 그 균형 발전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암초를 만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대통령 프로젝트입니다. 지난번 협약식에도 직접 참석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광주 지역 유일한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고 광주의 민원실장을 자임하고 또 틈만 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뒷받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광주형 일자리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 후보님은 이런 좌초위기가 오기까지 어떤 중재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 바로잡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일명 광주형 일자리법이죠. 제가 작년에 대표 발의를 해서 작년 연말에, 올 초죠.
사실상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이제는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방금 혹시 그러한 지원으로부터 광주형 일자리 문제가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셨는데 그럴 일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광주형 일자리 문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좌초됐다고 속단할 수도 없습니다. 워낙에 초유의 프로젝트였고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난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시간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는 것은 정치인의 덕목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너무 심각하게 해석해서 좌초된다라고 지레 생각하는 것은 또한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노사 민정의 합의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권은 노와 사, 시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간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그 당사자의 한 명으로 나서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가 후보자 초청 토론은 광주 CBS 무등일보, 뉴시스, KCTV 광주방송, CNB 광주방송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3명의 후보가 차례로 5분씩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제에 관계없이 후보 간에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후보 2명 모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동식 후보에게 5분 동안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토론해 주시죠. 먼저 김명진 후보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뉴 DJ를 말씀하시는데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과 뉴 DJ가 어떻게 다른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뭐 정치를 하신다고 민생당이 좀 그쪽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민주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같이 하시는 게 당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은 방법 아닙니까? 저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양두구육이라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비유가 뭐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은 이게 뭐 마포 갈비도 원조가 있고 짝퉁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향하는 바는 민주당과 똑같으면서 당은 다르게 하면서 표는 달라.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경쟁력.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이든 다른 민주개혁 세력이든 모두 연대를 해가지고 민주개혁정부, 제4기 민주개혁정부 정권 창출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는 뜻이지 아무런 조건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DJ와 뉴 DJ. DJ 대통령의 정신은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인권, 평화, 그리고 통합, 화해, 지역 균형 발전 등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기본 철학, 기본 정신을 계승해서 그 뒤를 이어서 호남 집권 시대를 열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건 제 듣기에 뉴 DJ가 아니라 원래 DJ를 그냥 다시 하시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송갑석 후보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민원 실장을 차차하셨는데 뭐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 민식이법 아십니까? 네. 민식이법 그 어마어마한 이제 그 어떤 민원을 받아 가지고 청와대 이제 민원 게시판인가 하는 것에 해가지고 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뭐 법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다시 역으로 민식이법 없애달라는 지금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민원 실장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 유권자들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가지고 반영하고 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가?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목소리 중에 서로 민원이 나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지금 광주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인 조직화되어 있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 위주로 민원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치인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생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은 민원 실장이를 자부하는 것보다는 민원 중에서 어떤 게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가 하는 정치 철학이 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만 더 좀 이야기한다 그러면 AI 말씀하시는데, AI라는 게 결국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자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AI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보다 그보다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게 타다 아시잖아요. 타다. 이게 지금 심지어는 그 법적인 처벌까지도 운운하면서 온갖 말썽 끝에 그거 사업을 못하게 됐거든요. AI로 무슨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사업부터 좀 비즈니스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탈원전 때문에 이 전체 뭐 국가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지만 이 원전 산업 자체가 지금 완전히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인데 원전 산업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도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AI 말씀하신 뜻은 뭐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뭐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기 전에 기존에 있는 산업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규제를 없애가지고 어떤 그런 장치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뭐부터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광주의 민원실장이라고 자처했던 이유는 2년 전 제가 유일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광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 자세였고, 실제로 열심히 뛰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AI 말씀해 주셨습니다. IMF 사태가 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IT와 문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의 결과를 보십시오. 지금 IT의 최강국입니다. 문화는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앞선 선견지명으로 먼저 미래 산업을 예측하는 것의 그 효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후보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자제해 주시고 후보 간의 공약과 자질을 검증하는 토론이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음 김명진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립니다. 토론해 주시죠. 네, 어제 집에 갔더니 그 선거 후보들 공보물이 전달이 됐습니다. 송갑석 후보 공보물도 받아봤는데요. 이 페이지에 보니까 후보의 정보 공개 자료가 이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관련된 사항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전과 기록에 위반 범죄가 10개 병합돼서 전과는 4범입니다. 전과 기록에 대통령 선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에 기는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화염법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벌금. 특히 2003년 5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3년 7월에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제가 의아한 것은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직 후보자 결격 사유에 혹시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검증 과정을 통과한 겁니까? 전과 관련된 결격 기준 더불어민주당 걸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셨으니까 공직 후보 추천을 받으신 거겠죠? 간략하게만 좀 해주시면은 제가 5분을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다 한꺼번에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음주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주 사기. 네, 어쨌든 음주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음주 문제는 윤창호법 통과 이후로 음주가 한 번이라도 그것이 면허 취소건 정지건 간에 적발된 사람은 무조건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번 한 사람들은 네, 심각하게 2003년이니까 보고 있습니다. 10년 넘어서 범위를 넘어선 거에서 해당이 안 되는군요. 예, 한 번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 일이기 때문에 그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젊었을 때 일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거죠. 예, 반성하고 있고 20년 넘은 일이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때
이 관련된 질문을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질문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제가 그동안 수차례 공천 과정을 이번뿐만이 아니라 거쳤었고 또 그 전에 서류 심사 과정에서 먼저 걸르기 때문에 특별한 거기에 관련된 질문은 없었습니다. 10년 기한에 벗어난 음주여서 결격 사유가 아니었다. 오래된 전과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들 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평생 자숙하면서 살아야 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반성은 하시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없다고는 말씀하시지만은 음주운전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본 가족들이 우리 공직 후보자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특히 정의로운 도시 광주에서 그런 전과 가진 분들이 자기 대표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은 곰곰하게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일반 국민보다 훨씬 못한 도덕적 흥결을 가지고 지지를 요구하고 공직에 나서겠다. 이건 광주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어떤 정치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지는 궁핍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되고 명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져야 되고 정치 권력은 도덕성이 있는 사람에게 담당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덕성이 없는 정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보면서 우리 똑똑히 보았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지역발전, 국가발전, 그리고 수많은 공약,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반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정활동 현역평가에서 혹시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저는 재보궐선거로 들어갔기 때문에 2년밖에 의정활동을 하지 대상 않았습니다. 자체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유일 현역 의원이고 시당위원장으로서 당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2년 동안 후보가 우리 서구에는 다른 후보가 응모자가 전무하였어요. 그런데 공천 확정이 그 전에 한 달 전에 한 이계호 의원은 후보자가 있었는데도 공천이 단수됐는데 그 뒤에 후보자는 그렇게 늦게까지 공천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5분이 금방 가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후보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갑석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토론해 주시죠. 네. 공천 확정 늦어진 이유는 뭐 저도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이 한 30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이 같은 날 최종 공천 확정이 됐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동식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무슨 집회가 열려오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위안부 네.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지금 이 시간에 1434번째 집회가 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위안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상징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위로와 강력한 연대를 담은 우리 국민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 125곳에 소녀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차마 입에 옮기기도 죄스러운 망언을 서슴없이 내뱉으면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에 맞서서 위안부상 반대 수요 정기 집회로 실로 대담하게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그 단체의 이름은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동대책인데요. 이 단체의 공동대표가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신 주동식 후보이십니다. 위안부상 반대 수요 집회에 10번 이상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바로 다음 날인 올해 2월 26일 날, 한 달 반 전일이죠. 그때가 마지막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주동식 후보께서 집회에서 하셨던 발언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위안부 동상은 강제로 끌려간 소녀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다. 위안부동상은 한국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렸다. 수많은 공공장소의 전시에 무차별적 대중들에게 억지로 정서적 공감을 강요한다. 위안부동상은 그러한 퇴행의 가장 선명한 상징이다. 제가 묻겠습니다. 주동식 공동대표께서는, 아니 주동식 후보께서는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소녀가 아닌 매춘부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신지요? 그리고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인 서구 구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서구청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의 철거 또한 주장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매춘부란 발언에 대해서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주로 강조했던 것은 제가 또 이제 그러면 송갑석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한국에 일본 대사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주도권 토론이고, 그러면은 물어보셨으니까 제 주도권 토론이고, 이상으로 답변을 시간을 주셔야죠. 이상으로 주동식 후보님의 답변이 대신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아닙니다. 합니다. 여기 평화의 소녀상 옆자리는 비어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자리에 비극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 빈자리에 주동식 후보는 물론 앉고 싶어 하지도 않겠지만 앉을 자격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김명진 후보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후보뿐만이 아니라 민생당 후보들의 전체적인 공약인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후보들이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남 대통령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호남 대통령은 호남 출신의 대통령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호남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또 호남민들의 그 정신적인 유대를 함께하는 대통령이 호남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호남 대통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년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또 저와 절대 다수의 광주 시민들이 호남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고분분투할 때 민생당, 당시 국민의당의 지금의 후보들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와서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표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구갑 후보자 초청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후보부터 마무리해 주시죠. 호남은, 제가 생각하는 호남은 단순히 지역의 이름이 아닙니다. 호남은 정의감, 역사의식, 그리고 대동정신, 개혁의 대명사입니다.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진 정치인을 호남 집권의 시대를 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묻지마 정당 투표에서 벗어나서 그 후보의 도덕성, 자질, 정책, 역량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 주십시오. 공직자에게 도덕성은 기본입니다. 도덕성이 없으면 어떤 공직자를 신뢰할 수가 있고, 또 그 신뢰가 없으면 어떤 정책, 어떤 공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공허합니다. 허망합니다. 공보 도착하신 거 꼼꼼히 따져보시고, 또 이런 TV 토론들 깐깐하게 챙겨보시면서 그 후보의 도덕성, 정책, 역량 따져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3번 김명진, 성실하고 유능하고 반듯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송갑석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서구민 여러분, 4년 전 저를 포함한 8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모두 4년 전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시민들의 따끔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반성했고 절치부심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 이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해내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주십시오. 2년 전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어서 광주의 민원실장으로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 초심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동식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송갑석, 김명진 두 후보님 모두 나이는 저보다 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저보다 더 구세대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아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답변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는데 일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문제를 굉장히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방입니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가운데 한국이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습니까? 일본 대사관은 한국에 있지만 북한 대사관은 한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한국의 적국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식민 지배를 39번 사과했다는 거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 사실조차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문재인 정권이 조장하고 있는 반일 감정, 반일 정신병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성을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열띤 토론 펼쳐주신 새 후보 모두 선전을 기원합니다. 광주 CBS 모든일보 뉴시스 그리고 KCTV 강주방송, CMB 강주방송이 공동 주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구갑 후보자 추정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